자, 오늘 강남 여의주님 모시고 지금 현재 부동산 시황 간략하게 한번 짚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내 집 마련해서 궁금한 질문들을 좀 받았어요. 그거를 또 여러분들께서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질문들 추려서 답변 준비해왔으니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언론에서 나오는 것과 또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이제 7월 달에 거래량이 꺾였다. 네. 그래서 이제는 거래가 안 될 거다. 이런 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실제로 그럼 8월 달에 또 얼마나 됐는지를 또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6월 달까지는 3,800개였다가 네. 지금 3,595. 이게 서울 매매 거래량입니다. 그런데 더 꺾일 거다 했는데 지금 3,490이면 지금 네. 이거는 3,000대가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원래 7월 같은 경우는 원래 비수기 때문에 비수기이기 때문에 네네. 다른 연도들도 한 10% 정도 적은데요. 네. 그러니까 3,800건에서 지금 3,500건 7월 달에 나왔다고 하는 거는 네. 굉장히 많이 나온 수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8월 달에도 3,490건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 네. 또 9월 달에도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네네. 9월 같은 경우는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도 끝나가고 그다음에 또 추석이 있기 때문에 저는 9월은 조금 이제 떨어지더라도 3,000대는 유지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9월 지나고 이제 10월 달에 네. 좀 매수세 거래량이 조금 더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대책 중에서 수요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이런 세제 혜택, 그다음에 대출, 규제 완화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거래량이 많이 늘어난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세금도 있지만 대출 부분의 역할이 좀 컸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많이 알고 있잖아요. 특례 네. 보금자리론이 이제 뭐 거래량을 상승시켰다. 네. 그리고 정부에서 그걸 유도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죠. DSR 때문에 대출이 많이 안 됐었는데 네. 특례 보금자리론이 이제 DSR 적용을 안 하면서 인기를 끈 거는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1년간 예산 책정했던 거에 상반기에 거의 80% 가까이 빠질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예산 책정에 네. 80% 빠졌으니까 그 80%는 다 좀 거래가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네. 지금 이 소득 요건에 제한이 없다는 것도 되게 컸던 거고, 금액도 9억 원 이하로 이 아파트도 살 수 있게끔 하셨던 거고, 네. 그다음에 대출 금액도 이 좋은 조건의 대출은 또 부동산 수요를 만들 수 있다, 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다시 한번 검증됐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또 나중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대출 규제가 들어오면 그만큼 또 이 수요를 제한하는 정책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계부채 증가가 되면서 가계부채 증가 이제 주범이 특례 보금자리론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제 9월 26일까지만 이제 일반형을 받고 9월 26일까지. 네, 그래서 일반형을 중지하고 우대형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형, 우대형이 무슨 차이냐면 네. 이제 우대형 이제 계속 진행하는 거는 서민 실수요자한테는 대출을 계속 해주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서민 실수요자가 그럼 어떤 분들이냐 하면은 이제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원 이하 그리고 주택 가격을 6억까지 이렇게 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특례 보금자리로는 계속 진행이 될 거고요. 기존에 운영을 했던 이제 9억 주택에 대해서 대출을 해주는 거는 9월 26일 날 이제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10월 달에는 좀 어떻게 주춤할까요? 서울 같은 경우는요, 사실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이 주요하기는 했지만 네. 사실 9억 이하도 움직인 반면에 10억 이상 아파트들도 많이 거래가 됐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가격이 많이 빠져서 기존에 대기하고 있던 수요자들이 네. 많이 이제 거래를 했기 때문에 10억 이상 되는 단지들도 지금은 매수자들도 있어서 네. 일부 그런 수요들도 움직일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억 이하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 분들이 또 이제 특례 보금자리는 끝나가구나 하면서 막차를 또 타야겠다 생각해서 움직일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자, 그럼 아파트 매매가 변동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아파트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입니다. 네, 이건 KB 부동산 이제 KB 시계열 자료에서 가지고 온 건데요. 네. 지금 주간 3월부터 보시면은 이제 네. 9월까지 계속 지금 오름 추세고요. 네. 네, 수도권 같은 경우는 0.06%, 네. 이제 전국 0.03, 네. 5개 광역시는 그냥 보합으로 이렇게 변동이 있는 거고요. 네. 지역별로 한번 밑에 보시면 네. 이제 대전 같은 경우는 이제 0.16%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고요. 네. 서울은 0.07, 이제 강원, 세종, 경기, 충북, 인천은 소폭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네, 오히려 지금 의외인 거는 여러분들 대전이 가장 1등입니다, 대전이. 그 다음 두 번째가 서울이에요, 두 번째가 서울. 네. 대전이 왜 이렇게 오르죠? 대전 같은 경우는 이제 전세가가 먼저 움직였는데요. 이제, 전세 가격이. 신축 역세권 단지들로 이제 관평동이라든지 이런 네. 전세 가격들이 좀 많이
오르면서 매매가도 같이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네. 추세입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그래도 여기 딱 보시면 지금 3월에 바닥을 찍고 전체적으로 지금 우상향으로 쭉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를 그리고 있고요. 이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 중에서 지금 대전, 충북, 인천까지는 지금 상승인 거죠, 그죠? 네. 상승인 거고 반대로 지금 제주는 거의 약간 밑으로 간 거는 지금 가격이 떨어진 건가요? 빠진 거? 네. 빠져서 지금 충남, 대구, 전남, 전북, 경남 여기 경북까지는 지금 가격이 빠진 걸로 지금 딱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많이 달라졌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은 0.03% 이제 오른 거기 때문에 지금 빠져있다 이런 언론과 대비해서 주간 변동률은 소폭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지역별 아파트 전세 가격 변동률. 네, 지금 아까 매매가가 오른 이유가 사실 네. 전세가가 먼저 움직였기 때문인데요. 아, 네네. 밑에 보시면 이제 세종, 대전 두 군데가 같이 움직였죠. 네, 같이. 세종 대전에서 지금 아파트 전세 가격이 지금 상승한 거죠. 네, 그래서 전세 가격이 오르면서 네. 이제 매매 가격도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 보면은 항상 합리적이에요. 늘 아파트 전세 가격이 오르고 그 다음에 또 전세 가격에 따라서 또 매매 가격도 상승하는 거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움직이기 전에 전세가 추이를 지켜보는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 언론에서는 네. 이제 많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네. 좀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로 그럼 지난주 대비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가격 변동률이나 전세가 변동률 좀 보시면은 네. 이제 매수나 이제 매도하실 때 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도 보면은 전세 가격이 다 오른 건 아니고 지금 여긴 전세 가격이 지금 빠진 거죠. 지금. 네. 근데 울산 같은 경우는 전세가 이제 전체적으로는 빠졌는데요. 네. 일부 지역 같은 경우 이제 울산도 매가는 또 오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 이제 지역별로 보여드린 거지만 개별적인 아파트에서는 또 매가는 또 오르고 있습니다. 네, 이거를 네. 지역 하나로 평가하지 마시고 또 지역 중에서도 대구도 마찬가지예요. 대구도 다 빠지는 게 아니고 오른 지역은 딱 올랐잖아요. 전체적으로는 빠졌지만 그래서 지역도 봐야 되지만 개별 아파트의 이런 입지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총평. 거래량은 조금 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례 보금자리론이 이제 멈췄다고 하면서 그럼 조금 더 기다릴까 이런 분들도 있을 거고 추석 지나고 움직여야겠다는 분들도 있을 거여서 네. 거래량은 조금 줄 수 있대 가격이 급하게 또 빠지거나 하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특례 보금자리론이 이제 6억 이하만 또 해당하다 보니까 6억 이하 기다렸던 분들이 그전에는 사실 많이 움직이진 않았어요. 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도 상급지가 많이 움직이고 그 다음 지역들은 멈춰 있었는데 네. 오히려 그 다음 지역 또 그 다음 지역들이 이번에는 또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또 6억 이하까지 되니까 이제 경기도권이나 이제 다른 지역들에서 거래량이 또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밌는 지표는요, 여러분들. 서울 같은 경우도 특례 보금자리론이 있었지만 대출 그 이상의 금액으로 되는 것들이 거의 지금은 가격 회복을 88%까지 아니면 거의 다 회복한 곳도 있습니다. 네. 또 서울에서 아예 오르지 않고 지금 정체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 걸 보면 뉴스를 보고 정말 투자를 하는 건지 움직이는 건지 이 지역이 아니면 정말 부동산 공부를 하고 생각이 있는 분들이 상급지로 갈아타고 다시 매수 기회를 삼는 건지 그걸 보면 항상 상급지에서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대책이 나오더라도 잘 안 움직여요. 왜냐면 언론에서 저런 뉴스들이 나오면 겁먹고 정말 쫄아서 못 사잖아요, 거의. 예, 공부를 안 하면 쫄아서 못 사요. 근데 공부한 사람들은 저게 거짓이라는 거를 알고 있는데 뉴스만 보면 세상 망할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그런 지표도 이게 서울에서도 다 오르는 게 아니고 지방에서 다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공부하고 안 하고 차이는 상당히 크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원래 뭐 똘똘한 한 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지금이 바로 똘똘한 한 채를 많이 사는 그런 시기인 것 그렇죠, 같습니다. 맞죠. 네. 예, 지금이 똘똘한 한 채를 정말 마련한 그런 시기로 삼는 분들이 공부했던 분들 또 돈 가진 분들이 움직인다고 하는 게 딱 그대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음에도 또 이런 패턴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